사랑하라 그리고 이용하라 4장으로 상대의 말을 들으라. 아우 벌써 티냈어. 읽었을 때 내 아들 서진은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기도 고집을 했다. 우리가 설계는 유hen빛에는 얼마나 추운지 놀이터에 쌓인 눈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위험했다. 아내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내게 명령했다. 자칭 수사학적인 당신이 좀 말해봐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강력한 설득의 세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 인격을 하는 설득, 논리를 하는 설득, 감정을 하는 설득. 이 장에서는 이 세 가지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에 디코로운 수사학적인 주짓수, 전술적인 공감 등등의 놀라운 기술을 익혀서 당신이 설득의 달인이 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조직이 가장 먼저 사용한 인격적으로 설득하는 것. 나 긴 바지를 입어야 해. 더 이상 말 안 한다. 왜요? 아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아빠였으니까 그게 이유다. 조진은 살짝 울먹거리며 나를 애처롭게 바라봤다. 할 수 없이 나는 논리를 통하여 설득에 나서다. 긴 바지를 입으면 다리가 트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그래야 건강하지. 하지만 아빠, 나는 오늘 정말 반바지를 입고 싶다고요. 마시냐는 그의 감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머가 모든 수사학적인 열정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 퀴퀴를 흉내내어서 나는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린 채 뛰어다녔다. 나 얼리를 걸리고 봐봐. 아빠 이거 입고 회사 간다. 바보 같지 않냐? 조지 진짜 바보 같아요. 그러면서도 조지는 반바지를 입기 시작한다. 아니 근데 왜 너는 지금 반바지를 입고 있는 거니? 내 다리는 털이 목표로서는 바보가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리가 튼다니까. 미운 7살짜리 아이의 거짓말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길 수 없다. 게다가 조지는 떼를 쓰며 울지도 않고 진심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좋아. 엄마랑 내가 선생님의 허락을 받으면 교실에서 반바지를 입어도 돼. 하지만 밖에 나갈 때는 긴 바지를 입는 거야. 약속해? 깡총까지 뛰면 약속해요. 나는 학교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매주리 교장 선생님은 다가올 조지의 생일을 반바지 데이로 선포하고 2월 중스님에도 직접 반바지 차림으로 아이들 앞에 나타나셨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였을까? 그렇다고 믿는다.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믿는다. 좋은 아이디어였을까요? 그렇다고 믿는다는 매우 유용한 설득의 도구이다. 이 두 문장은 자문자답이라는 수사법이다. 이를 활용하면 상대의 회의적인 태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오류들이 몇 군데 발견되었을 뿐이죠.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묘하게 빠져든다. 로버스의 형제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격, 논리, 감정을 이용해서 설득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조지는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나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조지는 본능적으로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각각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라고 불렀다. 에로스, 로고스, 파토스. 로고스는 논리를 통한 설득이다. 각각의 주장들이 평범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로고스는 전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는 똑똑한 누나다. 로고스는 단순히 논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상대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설득 기술의 결정체다. 인격을 통한 설득의 네토스는 내가 갖고 있는 인격, 권위, 평판, 신뢰의 감을 이용한다. 대화와 설득의 무대에서 평판은 단순히 좋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평판 그 자체가 강한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그 사람의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가장 강력한 설득의 연원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파토스는 감정을 통한 설득이다. 로고스와 에토스 논리학자들과 문법학자들은 파토스를 싫어한다. 파토스는 늘 재평가되어 왔지만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파토스다. 논리학을 창시한 아리스토텔레스도 파토스의 유용성을 인정했다. 파토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차가운 논리를 활용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뜨거운 파토스를 활용 정점하면 상대를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반드시 논리와 함께 뜨거운 뭔가가 있어야 한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각각 상대의 머리, 또 감각, 심장의
호소한다. 우리의 머리가 사실을 분류하는 동안의 감각은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심장은 상대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든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설득을 완성한다. 조지는 이 세 가지를 본능적으로 활용해서 내 주장을 반박했다. 그의 에토스가 나를 눌러버렸다. 나 아빠가 긴 바지를 입으라고 할 때 입어. 조지, 다리는 내 건데요. 건의로 승부했지만 조지 로버스는 내 위험 있는 표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나 긴 바지를 입으면 좀 덜 추울 거야. 조지, 다리가 좀 까져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아들의 파도스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다. 어렸을 때 아들은 울지 않으려고 어린 입술을 삐죽 내밀곤 했다. 키키로는 이 기술을 좋아했다. 그런 입술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키키로는 이렇게 말했다. 혈나는 가짜 감정은 절대 투박하지만 순수한 감정을 이길 수 없다. 사람들은 펑펑 우는 모습보다도 애써 울음을 참는 모습에서 더 진실하게 다가간다. 조지의 눈물을 꾹 눌러 참는 모습은 확실히 나를 무너뜨린다. 내 파도스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조지는 내가 바지가랑이를 걷어 올리는 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바보 같다로까지 나갔으니까. 아차, 아내가 있었구나. 아내, 수사학장이 조지한테 잘 얘기했죠? 내가 다 처리했어요. 그 순간 조지가 반바지를 입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니, 조지 왜 반바지를 입었니? 네, 아빠랑 약속했어요. 아니, 약속 반바지를 입고 학교 가기로? 내가 말했잖아요. 다 처리했다고. 조지와 나는 반바지 논쟁 때 좋은 타협점을 찾아냈기에 서로 윈윈했다고 생각했다. 윈윈이야말로 설득의 꽃이 아닌가? 조지를 설득이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후로도 아이와 논쟁하고 타협점을 찾고를 반복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간 조지는 한여름에도 넥타이에 긴 바지를 입는 학생이 되었지만 질풍노도의 조지. 아빠도 참 반바지는 거울에게 애들이나 있는 거죠. 보통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함께 일하면서 논쟁에서 승리를 돕는다. 단 10살 미만의 상대에게는 잘 안 먹힐 수 있다. 상대의 논리를 잘 받아들이고 상대의 감정을 적극 활용하면 쉽게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상대의 기분이 좋아지면 대화와 논쟁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온다. 중요한 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발표 자료나 제안서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봐라.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내 제안에 열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당신이 이길 수밖에 없다. 양보하는 제다이가 되어라. 내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설득의 비정한 세계다. 내 논리를 상대에게 관철시키지 않는다면 먼저 상대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양보의 기술이 요구된다. 양보는 람보보다도 스타워즈의 제다이에 더 가깝다. 무력보다는 자제력을 더 요구한다. 상대가 당신의 선택을 원하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상대의 입에서 나온다. 마나 켈빈과 홉스에서 켈빈 아빠가 자전거를 가르쳐줄 때 효과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빠, 봐봐 켈빈. 긴장을 풀어. 몸에 힘을 빼면 균형 잡기가 더 쉬워. 켈빈,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아빠, 하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니까 긴장될 수밖에요. 아빠 말은 충분히 알겠어요. 켈빈은 크게 될 녀석이다. 그는 자신이 몹시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동시에 대화의 주제를 긴장에서 위험으로 재빨리 전환시킴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빠의 마음 상태다. 아빠는 긴장을 풀려는 요구를 켈빈에게 했고 왜 긴장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로 긴장 잡기가 더 쉽다를 들었다. 켈빈은 이런 아빠의 논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음을 보여주었다. 아빠는 자신의 논리를 켈빈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만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순순히 대화의 주도권을 켈빈에게 넘겨준다. 켈빈이 주장하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더욱 경청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뛰어난 셀리맨은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양보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한 번은 셀리맨 출신의 CEO 밑에 일한 적이 있다. 그는 내 의견에 반대한 적도 없었지만 내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는 의사결정을 한 적도 없었다. 설문조사 결과 독자들은 카피가 많은 표지를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CEO, 와, 표지가 정말 이쁘네요. 두 가지 시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헤드라인으로 채우고 다른 하나는 글씨 없이 아주 깔끔하고 담백한 이미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CEO, 깔끔한 표지와 글자들이 가득한 화려한 표지.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너를 지켜 찾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시안을 두 가지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만일 시안 두 개가 모두 호평을 받는다면 이번 호는 두 가지 표지로 발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판매 부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비용 때문에 고민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아주 근사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예전을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시제품으로도 제작되지 못했다. 결국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CEO에게 거부감이나 반감이 들지 않았다. 그는 내 논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와의 대화는 한 번도 소모적인 논쟁으로 전락하지 않았다. 나는 번번이 그에게 졌지만 그의 질문실을 나올 때마다 기분이 괜찮았다. 그가 구사한 양보의 기술을 만끽 했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라.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유로 양보를 좋아했다. 양보는 상대가 내 관점을 선택하도록 교묘하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보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양보는 내가 동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요소다.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논쟁함으로써 동의성은 서로 맞서는 상황에서 분노를 없애준다. 그리고 싸움을 생산적인 논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성이 작동하려면 먼저 상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와 논쟁하는 상대의 머릿속은 꽤 지저분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머릿속에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양보와 동의의 가장 큰 장점은 궁극적으로 공감하는 연기라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모든 대화에는 또 다른 관점이 숨어있다. 양보는 그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게 한다. 대화의 논쟁은 한쪽 관점이 다른 쪽 관점을 제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양쪽이 간과한 새로운 관점으로 논의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전되어야 한다. 그 진전을 이룬 데 요구되는 가장 지혜로운 도구가 바로 양보이다. 양보를 통해서 파토스, 상대의 기분을 공략한다. 공감하고 파토스,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요. 힘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늘 이렇게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하지 말고 먼저 아이와 키를 맞추고 함께 섭외해라. 상대의 공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감정. 상대를 아낌없이 사랑하라. 그런 다음에 아낌없이 상대를 이용해라.